네, 안녕하세요. 아이투자 리서치 랩입니다. 네, 오늘부터 1일 이번에 소개할 기업은 슈피겐 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네, 먼저 이 회사도 주요 스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슈피겐 코리아는 우선 코스닥에 상장된 그런 기업이고요. 설명을 보면 모바일 기기 액세서리의 제조 및 판매 업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뭘 만드냐면 액세서리 중에서도 휴대폰 케이스,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 폰을 사면 핸드폰에 씌우는 껍데기 폰 케이스 있죠. 그거를 만들어서 유명해진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10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66,000원이고요. 시가총액이 4,103억. 그래서 전체 중에 순위로는 상장사 중에서 457위를 하고 있어서 중형주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상장은 이제 2014년 11월에 했고요. 설립은 2009년에 했습니다. 역사가 한 10년 정도 된 비교적 신생 회사인데 상당히 빠른 기간에 회사가 성장한 그런 기업에 해당하고요. 지표를 보면 PER이 9.2배, PBR이 1.32배, 그리고 ROE가 14.3% 정도 됩니다. 이 지표만 봤을 때는 ROE가 일단 기본적으로 높은 편, 그러니까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정도는 되고요. 그리고 지표도 상당히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표만 딱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우량 기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5년 평균과 비교해보면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자, 5년 평균을 보면 PER이 8.3배, 그리고 PBR이 1.46배, 그리고 ROE가 한 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년 평균을 보면 PER은 조금 올라갔고, 그리고 ROE가 조금 하락했죠. 대신에 PBR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석해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돈 버는 실력, 이 ROE가 5년 평균에 비해서 최근에는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익이 줄었든가 아니면 이익이 정체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걸 고려해서 이제 주가도, 맞아요, 이 회사가 받고 있는 평가도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PER이 왜 올라갔냐면 이익 부분이 좀 줄었기 때문에 PER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ROE를 좀 해석해보면 순이익률이 13.7%, 그러니까 마진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으로서 10%가 넘는 순이익률을 기록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마진이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회전율이 0.8배, 그리고 재무 레버리지가 1.24배,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24%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무 구조는 상당히 우량하다. 그리고 회전율도 평균 정도는 되고 기본적으로 마진이 높은데 대신에 5년 평균보다는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회사 EPS는 7,157억 원, 한 7,000원 정도 되고 배당은 1,3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만 보면은 주가랑 비교하면 한 2% 정도, 2%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 배당 성향을 보면은 20%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기본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 대신에 배당 수익률은 평균에서 평균 이상 정도는 된다.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뒤에 좀 써놨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 자,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적정한 평가를 받는 우량주,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지표를 갖고 있는데, 대신에 최근의 이익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익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ROE가 좀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자, 배당 부분은 최근에 한 2년에 걸쳐서 배당을 빠르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년 전만 해도 배당이 주당 500원이었는데 2018년에 1150원, 그리고 2019년에 1300원까지. 그래서 배당 성향이 이때는 더 낮았다는 얘기죠. 2년 전에는. 지금은 이제 배당 성향을 좀 높여서 배당을 한 2년 사이에 거의 3배 가까이 늘린 이런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뒤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를 보면 주가 자체가 등락을 좀 하고 있는 이런 식의 모양을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주가가 일정한 구간을 움직이는 박스권형에 해당하고요. 그 이유는, 그 배경은 이제 순이익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순이익 지수 파란색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박스권입니다. 순이익을 살펴보면 역시 이렇게 정체 상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태가 어떻냐면 올해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가가 급등락했어요. 2019년 초만 해도 주가가 거의 7만원, 8만원 가까이 최고점 찍다가 올해 코로나 때 3월에 이제 3만원 정도로 급락했다가 다시 한 2배 정도, 대부분의 주가가 올해는 이렇죠. 대부분의 기업의 주가가 이런데 길게 보면 주가가 대략 한 4만원에서 6만 5천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요. 순이익은 2014년부터 19년까지 6년 동안 연속 순이익이 400억 내외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계속해서 정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 회사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가, 현재 받고 있는 평가가 아주 비싸게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싸게 받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이 반등했던 주가가 더 오르려면 결과적으로는 이 정체되어 있는 순이익 성장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회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회사는 제가 설명을 미국에서 더 유명한 휴대폰 케이스 회사라고 달아봤는데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팔고 있는 이 케이스가 이런 제품들입니다.
이게 바로 아이폰 12에 들어가는 케이스라든가 갤럭시에 들어가는 케이스라든가 이런 케이스를 팔고 있는데 어디를 통해서 파냐면 이 아마존에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마존에서 이 회사가 핸드폰 및 액세서리 부분에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고요. 지금 11월 9일 기준으로 검색을 해봐도 아이폰 12 이제 이번에 출시가 됐죠. 아이폰 12용 케이스에 12위와 15위에 이 슈피겐 코리아 제품이 있습니다. 화면을 갖고 와봤는데요. 아마존 베스트셀러 부분에 체크해보면 핸드폰과 액세서리 이 부분 12위에 여기 있는 슈피겐, 여기 보시면 이 슈피겐이 바로 이 슈피겐 코리아의 제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5위에도 여기 부분은 이제 슈피겐 코리아 제품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이 부분이 이 회사의 강점이고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아마존에서 일어나고 실제로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회사는 오히려 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회사가 언제 사업을 시작했냐면 2008년에 아이폰이 유행하고 나서 이듬해 스마트폰 케이스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이 회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인터뷰를 봐도 아이폰이 유행하는 걸 보고 스마트폰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거의 처음부터 미국에서 먼저 사업을 하겠다는 일종의 역발상을 통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성장해서 미국을 나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미국을 노린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매출의 80% 이상이 북미, 미국이죠, 대부분. 그리고 유럽 이런 데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진출한 나라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17개 나라가 되는데요. 그런 나라들의 전부 이 회사 제품이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팔리고 있다는 이런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2012년에 아마존에 셀러로 등록을 했고 이후에 리뷰가 44만 건, 그 중에서 긍정 피드백이 97%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사의 제품력을 말해주고요. 원래는 CEO분 인터뷰를 보면 그 미국에서는 어떤 케이스가 끼를 끌었냐면 좀 두꺼운 케이스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보다는 핸드폰을 잘 막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충격이나 외부 충격이나 이런 데서 핸드폰을 보호할 수 있는 두꺼운 케이스들이 인기가 많은데 아이폰의 크기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이런 두꺼운 케이스를 이제 끄다가는 핸드폰 크기 자체가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폰도 큰데 케이스까지 두꺼우면 손에 쥐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점차 미국에서도 튼튼한 대신에 얇은 케이스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소비자들의 수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캐치한 슈피겐 코리아가 빠르게 이 케이스 쪽에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6월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한번 보면 이 케이스가 거의 한 80% 됩니다. 77%고 그 위에 붙이는 보호 필름이 한 12%. 이거 두 개 합치면 거의 90%고요. 나머지 11%가 이제 그 외의 액세서리들, 충전기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액세서리들 그 외의 것들을 팔고 있고 수출 비중이 92%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환율에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환율이 오를수록 이제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이고 그래서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가입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회사의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경우는 100% 해서 기본적으로 외주 생산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직접 공장을 돌려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는 개발하고 이제 마케팅하고 배송 이런 작업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외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생산하는 비율은 1%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하고 이런 데서 오히려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본연적인 경쟁력과 관계가 된 부분이라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실적을 점검해보면 회사의 가장 큰 고민은 정체된 이익입니다. 근데 이익은 정체된 데 비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매출은 상당히 꾸준하게 성장해요. 성장률 자체가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올해 이제 6월 연한산 매출까지 연평균 한 5.5년 정도 기간이 되는데요. 이 기간의 매출을 보면 연평균 16% 성장입니다. 이 매출 성장 그래프의 이 기울기가 낮은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익이죠. 특히 영업이익 부분이 2014년에 480억을 했는데 2019년엔 440억을 합니다. 오히려 조금 줄었죠. 5년 사이에. 6개 년도 평균을 내봐도 46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중간에 크게 이익이 줄어든 부분도 없고 또 크게 늘어난 부분도 없고 계속 연간 한 460억 정도 영업이익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이렇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는 비용도 그만큼 같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는 만큼 비용도 자꾸 커져서 영업이익이 쌓이질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 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회사의 비용 그래프를 보면 원가율은 기본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외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원가율이 높은 회사가 아닌데 결국 이 회사의 실질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판관비 부분이 계속해서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매출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관비율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판관비가 이제 절대적인 그 증가율이 높았다는 뜻이고요. 항목들을 보면 지급 수수료가 이 6년 사이에 304%, 그리고 광고 선전비가 300%, 운반비가 358%,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합니다. 이 지급 수수료가 바로 이제 아마존을
이 회사가 플랫폼으로 제품을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등에 지급한 수수료입니다. 이런 부분들, 마케팅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서 이 회사의 매출 성장에도 이익이 정체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대신 올해 3분기에는 상당히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1,400억, 영업이익이 400억으로 전년 비하면 70%, 영업이익은 거의 한 250%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자회사인 슈피겐 뷰티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손소독제 매출, 이 부분이 이제 일시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에 상당히 좀 한때 주목을 받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자, 재무 상태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재무 구조가 매우 우량해요. 그래서 매우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기업입니다. 순현금을 770억, 순현금이라는 거는 현금에서 차입금을 다 빼고 다 갚고도 이만큼 남는다는 거죠. 시총 4,100억 정도 되는데 이 시총의 한 20% 정도 되는 순현금을 갖고 있고요.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쓰였나를 보시면 이 그래프를 상당히 주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익잉여금이 기본적으로는 쭉 쌓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계속 벌고 있다는 얘기죠. 일정하게. 그런데 2017년 이후에 이때부터는 이 파란색 당좌 자산이 더 쌓이질 않아요. 오히려 좀 유지가 되거나 조금 감소하고, 이익잉여금은 쌓이는데 이 당좌 자산이 안 쌓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익잉여금을 다른 데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다 썼나 봤더니 이때부터 늘어난 자산이 뭐가 있냐면 유형자산, 뭐 투자자산, 투자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봐야 됩니다. 유형자산이나 투자자산 이쪽은 다 뭐냐면 그 회사가 그 사옥을 매입을 해요. 강남 이제 삼성의 옛날 올림푸스 타워로 불리는 이 사옥을 매입해서 그 중에 일부는 뭐 투자 부동산으로 활용하고 대부분은 이제 회사의 사옥으로 이제 매입을 합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산이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회사가 케이스를 팔아서 번 돈으로 뭘 하고 있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슈핑 앤 뷰티라든가 그 외에 스타트업들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한 뭐 어떤 펀드라든가 이런 데 가입을 해 있고 슈핑 앤 뷰티뿐만 아니고 어떤 스마트 테크를 일종의 뭐 웨어러블 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에 지분 투자도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회사의 중요한 전략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돈을 썼기 때문에 이 당좌 자산이 쌓이질 않았던 거죠. 주요 포인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퓨겐 뷰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이제 스타트업 중에 지금 제일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에 정체되어 있는 이익, 그러니까 이 본업인 케이스를 팔아서는 매출을 많이 늘려도 그만큼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아마존에 내는 수수료라든가 마케팅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장의 돌파구를 이 자회사 슈핑앤뷰티가 풀어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3분기 이 회사의 매출이 깜짝 실적을 냈는데 특히 컨센서스보다도 45%가 많은 실적을 냈는데 이 중에 자회사인 슈핑앤뷰티의 손세정제 매출, 손소독제 매출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이게 600억, 영업이익이 260억 이 부분이 한 번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3분기 실적은 일시적인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회사 쪽이 한 번에 반영이 되면서. 근데 이 슈핑앤뷰티가 이거를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하려는 게 뭐냐면 이 회사에 갖고 있는 노하우, 그러니까 10년 동안 쌓은 노하우라는 거는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법,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괜찮은 제품이 있는데 아마존에서 이거를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판매 능력이 되겠죠. 회사에서 직접 밝힌 것들은 뭐가 있냐면 리뷰를 관리하는 능력이라든가 키워드를 선정하는 거, 그리고 고객과 직접 접촉해서 고객의 피드백을 듣고 이거를 전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10년 동안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회사가 슈핑앤뷰티를 2019년 4월에 설립해서 지금 인력 채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컨셉이냐면 이 K뷰티, 우리나라의 화장품이라든가 어떤 마스크나 이런 물품들 이런 것들을 아마존을 통해서 잘 팔겠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회사를 성장시키겠다. 이게 이제 슈핑앤뷰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글램업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건 지금 마스크인데 아마존에 런칭해서 잘 팔고 또는 국내에서 좋은 이제 제품들, 뷰티 제품 중에서 괜찮은 제품들 잘 골라가지고 회사의 판매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아마존에서 팔고 이렇게 해서 회사가 두 번째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투자 자산들,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회사 CEO 인터뷰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실 때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노하우도 없고 딱히 뭐 같이 할 것도 없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웠다.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의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품은 잘 만들지만 판매에 좀 고민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잘 도와주면서 실제로 이제 회사의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사업을 확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회사에 사실상 이 슈핑앤코리아는 겉으로는 이제 케이스 제조사처럼 보이지만 실제 회사는 이제 마케팅을 기반으로 마케팅을 이제 강점을 가지고 아마존이란 특수한 플랫폼에 노하우를
사업화하는 이런 기업이라고 이런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두 번째는 본업의 수익성 계속 떨어져 가고 있던 본업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올해는 좀 회복했다는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어느 정도 하락했냐면 2014년 34%에서 2019년에는 14%까지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영업이익률이 반토막이 난 거죠. 그래서 이 기간에 매출이 2배가 돼도 다시 말하면 영업이익은 하나도 안 늘었다 이런 같은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뭐 이런저런 비용들 때문에 그런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아마존 17개 나라에 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몇 군데는 또 부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사의 비용으로 좀 부담을 했고 대신에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15.6%. 그러니까 작년 연간이 14%였는데 조금 반등을 했죠. 상반기 좀 반등을 했고 그리고 회사가 이제 중국이나 호주 같이 좀 부진했던 데에서는 철수를 하고 인도나 일본 같은 시장에서는 좀 성과를 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케이스 외에 웨어러블 제품들, 그 외의 액세서리들 이런 것들을 좀 제품군을 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출시된 아이폰 12 이 출시 효과 이런 부분들이 회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 12가 출시가 돼서 핸드폰을 바꾸면 케이스도 대부분 같이 구매를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슈피겐코리아가 이제 웨어러블 라인업 여기 있는 게 이제 이 회사의 제품들입니다. 직접 생산은 안 하고 다 외주를 맡겨서 이제 생산을 하는 거죠. 이런 와치라든가 뭐 이런 뭐 들고 다니는 거, 뭐 보관하는 것들, 이런 케이스들, 뭐 이어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같이 만들어서 팔겠다. 이게 올해 1월에 나온 뉴스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한 1, 2년 사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은 케이스 매출 비중이 아까 살펴본 대로 80% 정도에 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입니다. 자, 이 회사 밸류에이션의 특징은 ROE 따라 PBR도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ROE가 25%에서 15%까지 하락. 그리고 그 원인은 영업이익률의 악화. 이렇게 됐고 같은 기간 PBR도 거의 뭐 2.5배까지 봤다가 지금은 1.3배. 다시 말하면 이 회사의 평가가 반토막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가가 반토막 난 게 아니고 받고 있는 그 배수, 평가가 반토막 났다는 거죠. 그게 훨씬 투자자한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ROE 반등이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평가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지금 ROE도 물론 절대적으로는 나쁜 편이 아니지만 예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ROE 반등이 필요한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익성을 회복시키는 거, 즉 이익률을 올리는 거. 이게 올해 조금 가시화됐죠. 그리고 또 이제 슈핑앤뷰티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잘하면 이 수익성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배당 확대입니다. 이 ROE라는 거는 자본하고 이익으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이 분모에 가고 이익이 이제 분자에 가는데 이 수익성 회복이나 슈핑앤뷰티가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익을 늘리는 방향이고요. 배당을 확대하는 거는 자본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배당으로 쌓이는 자본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회사가 최근에 배당 성향을 높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을 지금 원래는 거의 배당을 안 하던 기업이었는데 이때도 현금은 충분했는데 배당을 잘 안 했거든요. 7%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20%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고 앞으로도 배당 성향은 더 늘릴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판단만 한다면 지금 뭐 현금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은 ROE가 반등할 수 있는 이제 키가 될 수 있고요. 주요 주주를 보면 국민연금과 신용자산이 모두 이 회사에 잘 투자를 하고 있었던 기관들인데 최근에는 다 지분을 5% 이하로 축소했다고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회사가 주가가 급반등하면서 좀 수익 실현에 나선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 이제 외국계 중에서 피델리티가 이 회사의 지분 5.2%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창업자가 김대영 대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보면 50만 원 가지고 창업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화적인 존재죠. 그래서 50만 원을 창업한 기업을 10년 만에 미국 아마존에 진출해서 뭐 매출 2,600억 회사로 키웠으니까 이분이 71년생이시라서 이제 한 50 정도 된 분이라 아직 뭐 한창 사업을 하실 나이입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이런 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분도 4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슈핑앤코리아는 이제 지금 회사가 꾀하고 있는 부분들, ROE 반등을 위해서 회사가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시면서 배당 확대라든가 이런 데 같이 관심 갖고 보시면 현재 주가에서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기업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